네, 머니쇼입니다. 어닝 시즌 플레이, 우리 시장은 정말 강하군요. 꾸역꾸역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끝없이 시장에 유입되고 주식과 주가는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서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간간히 서로 섞여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실적들은 거의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나오고 어닝 쇼크라고 나오는 경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인상 압력 무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압력 무시 모두 무시하고 시장은 랠리를 내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파이팅 어닝 시즌 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어떤 플레이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금리 인상은 아무런 악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닥에서 이제 겨우 이탈할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군요. 금리가 속속 인상 대열에 각국들이 올라서 있지만 금리는 얼마 전 바닥을 확인했을 따름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군요. 더 이상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팅 플레이, 원자재가 상승 부담, 금리 인상 부담, 시장은 모두 감수하고 소화해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담을 다 안고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제품 가격에 다 반영되어도 제품 소비가 충분히 흡수되고 있고 제품은 잘 팔리고 있고 기업은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 시장에는 간밤에 일본 대지진이 한 번 더 일어났다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깜짝 놀랐다가 즉시 복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시장이 오늘 매우 좋게 반응을 하는군요. 오늘 또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역시 기존의 대장주인 조선 화학주들이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자동차라든가 일부 대형주, 우량주들은 다소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주도주의 그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들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소매유통주까지 가담했군요. 소매유통주는 미국의 소매유통 실적이 좋다고 미국 주가 오르니까 우리도 동조해서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과 우리 시장 흐름의 동조화 현상이죠. 이 동조화 흐름에서 조금 다른 것이 바로 조선과 화학주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밤의 일본 대지진의 2차 대지진의 쇼크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구에너지, 석유 또 대체에너지, 신에너지까지 같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2차 쓰나미 트레이딩이 오늘 우리 시장, 뉴욕 시장에도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일본의 대지진 2차 쓰나미 충격으로 국제유가가 더더욱 고공행진을 하고 있군요. 이 석유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석유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2차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의 수요가 점차 더 퇴조하고 결국은 구에너지 원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그렇다면 에너지주가 강세는 이해하겠는데 에너지를 원료로 하고 있는 화학주까지 우리 시장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는 지금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군요. 미국의 정유화학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에너지주라면은 에너지주가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나 유정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그야말로 에너지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반면에 그것을 정제하고 파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
우리나라의 그 종료회사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회사나 화학 회사는 거기에서 좀 외곽으로 벗어나 있는 회사가 되겠죠. 이러한 정유화학주는 지금 이틀째 급속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유정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들 가치는 올라가지만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정제해서 파는 서비스 회사나 또는 그것을 제품으로 해서 파는 화학 회사들의 주가는 이틀째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내 화학주는 오늘 또 랠리 열려가고 있지만 미국의 글로벌 정유업체나 또는 화학업체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는 뭐로 할까요?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일본 2차 대지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심에 떠오르고 만약에 대체 에너지 쪽 지금 앞으로 새로 건설해야 될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 대신에 태양력이나 풍력 에너지로 발전소를 짓는다면 구리 수요가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구리 차트를 한번 볼까요? 구리 가격은 최근에 충분히 수요가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요는 반영되었다고 해서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에너지가 좀 더 시장의 관심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가 구리의 시장에 선행해서 선물 가격에 먼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투기 수요가 먼저 몰려들겠죠. 그래서 이 대체 에너지가 앞으로 발전소가 크게 늘어나면 구리 수요가 왜 늘어날까요? 대체 에너지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대부분 바닷속이나 또 사막에서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태양 발전소가 건설되면은 그 지하로 매설되어서 시내까지 끌고 오는 고압 전선 수요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엄청나게 앞으로 대기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수주가 대기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구리 가격 강세의 원인이 되겠죠. 풍력 발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에 대형 바람개비를 설치해서 그 풍력을 전기로 에너지로 바꾸어 오는 데는 지하 매설된 대규모의 구리 고압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리 수요를 앞으로 크게 확대시킬 것이다. 기존의 이러한 지하 매설 고압 전선이 이미 개체 수요, 그러니까 대체되어야 되는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 주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이 개체 수요에 대한 주기가 돌아왔다는 것과 함께 신규 발전소 수요에 대한 것이 겹치게 되면 아마 구리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그에 관련되는 주가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에너지 2차 지진 대쇼크로 인한 시장의 관심은 구리 그리고 대체 에너지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고압 전선 또 에너지 효율화, 앞으로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기술 투자가 있어야 되고 배전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인 송배전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 효율화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투자가 겹쳐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LS입니다. LS는 자회사 LS 전선, 고압 전선, 그리고 LS 산전, 송배전기, 대체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대표주죠. 그리고 동재련은 바로 구리의 수혜를 입는, 그리고 부산물로 금까지 생산하는 매우 좋은 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 트리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황금 트리오를 사업 구조를 매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기대치만큼은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주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앞으로의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앞으로 실적 개선 폭이 굉장히 크다,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때 매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LS가 헤드라인 리스크가 하나 불거졌군요. LS가 오늘 돌발 악재 보도가 하나 있었네요. LS 산전이 납품처인 한전으로부터 입찰 제한을 받았다.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구해봤는데 애널리스트는 금시초문이고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회사 IR 담당자 직접 한번 확인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전이 LS 산전에 대해서 6개월 입찰 제한 제재 결정은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사항이었다.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사항인데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아마 중요치 않았던 내용이거나 애널리스트가 미싱했던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LS 산전은 이의를 제기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었다. 법원에서 입찰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리가 있다 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결국은 한전의 입찰 제한을 무효화시켰다라는, 일단은 정지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안 소송 진행은 중이고 현재 입찰 제한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LS는 정상적인 입찰을 하고 있고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안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결정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때는 아마 어떻게 날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이런 걸 보통 우발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우발 사항, 잠재 악재 요인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에 보도된 한국경제일보의 내용은 법원이 LS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는 것보다도 한전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처럼 잘못 보도된 것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조금 오보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나온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확인된 내용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고, 어쨌든 이것은 우발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LS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가치로서는 에너지 효율화 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아마 사업 구조상으로는 가장 여기에 바람직한 사업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펀더멘탈 가치로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만한 종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닝 시즌 플레이. 지금 시장이 야금야금 꾸역꾸역 인플레이션 파이팅 금리 인상을 극복하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는 이유는 기업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따름이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원가 부담이나 금리 부담을 극복하고 계속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은 실적을 보고 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나가는 기업에 계속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원의 고공행진, 이것도 역시 주목 종료합니다. 지금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에 대비한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가 금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장이 조심스럽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장은 언제든지 수급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오늘은 대체 에너지 효율화 수요에 주목해보면은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주식이 보인다.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시장을 이겨가십시오.
어김없이 매매기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단순한 종목 분석이 아니라 종목을 입체적으로 또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보는 시야도 좀 넓혀보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두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차사운용의 조승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춘호 소장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저희가 3월 25일에 첫 방송 했었는데 이 방송에서 이녹스를 먼저 해봤었거든요. 이녹스 지금 어떤지 한번 확인부터 해볼게요. 네, 이녹스 지금 한 5% 정도 올랐죠. 네. 그때로부터 한 1,000원 정도 올라서 구조가 괜찮은데 우선 차트 모양을 보면은 비교적 상승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뭐 기업의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 당시에 추천드렸을 때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죠. 아주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인텍플러스도 했었는데 일주일간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인터프레스는 미미하게 그냥 네. 플러스 소폭 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한 1% 남짓인데요. 그러나 인터프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바닥권 다지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보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이 되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수익률이 꽤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관심 종목 리스트가 지금 벌써 2개나 올라왔어요. 벌써 이녹스는 지지난주 했었고요. 그리고 인터플러스인데 그때 매수가가 지금 그림 나오겠지만은 17,350원이었고요. 단기 목표가는 22,610원이었는데 현재가는 12시 기준으로 해서 18,050원입니다. 수익률이 4% 정도 났으니까 꽤 단기간에 많이 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텍플러스 역시 9,360원에 매수를 해서 단기 목표가는 12,000원이었는데 역시 현재가는 9,370원 정도 계속해서 소폭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승재 대표의 약간의 승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예, 좋은 종목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녹스가 아니라, 이녹스는 좀 고점 부담이 좀 아직도 좀 조심스럽고, 네. 인텍플러스는 저가 부담도 없는 데다가 종목도 좋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상장한 지가 아직 6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수급 부담해서 아직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런 네. 점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또 수급 부담을 안지 않을까. 여기 역시 이제 그런 부점에서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이유. 물론 두 종목 다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상승 탄력이 수급 부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역시 많이 못 수급 가고 조금밖에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밖에 못 간다고 하시네요. 네. 물론 네. 시간이 문제겠죠.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주느냐 짧게 잡아주느냐의 문제고요. 네. 지금 당장 사실 뭐 사서 일주일 내로 수익률 이런 것이 크려면은 지금 뭐 주도주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딱 네.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하고 석유화학이 지금 바닥에서 보면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보면 탄력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런 방송에서 추천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비교적 추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둔하게 갑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지 장기적으로 볼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중국 소비혁명의 고성장 실적주인 한국콜마 한국콜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국콜마의 먼저 가치 분석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라운드가 있으니까 라운드 먼저 하고 그래요? 하죠.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실 가장 기본적 분석인데 한번 라운드 1 시작하겠습니다. Round 1. 네, 목소리를 라운드 1 이렇게 나오는 라운드 1 기본적 분석입니다. 아까 하려고 하신 것이 일단 실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우선 뭐 실적이 모든 그 기업의 가치의 가장 중심되는 기본이겠죠. 거니까요. 자, 이 한국콜마의 기업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우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매출부터 EPS까지 다 나오는데요. 자, 매출액이 아주 견조하게 올라갑니다. 2009년도에 1,500억 정도 수준에서 2010년도에 1,800억, 2011년도에 2,500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3,800억 이렇게 해서 매출도 굉장히 성장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87억에서 135억, 180억, 320억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순이익도 55억, 117억, 113억, 300억, EPS가 250원, 430원, 600원, 11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구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12년 내년도 예상 EPS가 1100원인데 여기에 한 10배 정도 꼽아서 11,000원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수장님 일단 실적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실적이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이게 3월 결산이거든요. 아, 네. 3월 결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작년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도 실적은 2011년 3월에 나오게 되는데 요게 지금 2010년도가 추정치가 되고 그래 되면은 조 회장께서 지금 이게 2011년 연도를 어느 걸 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어느 거 하셨어요? 네, 이게 3월 결산법인 개념인데요. 추정치죠, 추정치. 역시 추정치 개념으로 추정치다. 다 네.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럼 요게 2011년치가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2010년치가 추정치입니까? 위에 2011년치, 그러니까 2011년치가 추정치가 되겠네요. 그렇지. 올해가 추정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뒤로 얘가 그렇게 예, 됐군요. 그러니까 2011년이라는 것은 예. 2010 원래니까 2011년 3월 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도 그렇죠. 실적이 예. 원래 3월 달에 발표될 것이만 요게 11일로 예, 표시한 예,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요거는 2011년이 추정치고 2012년이 이제 예상치가 되는데 예.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올 3월까지 아직 추정치는 확정치는 아니니까 이건 그렇죠. 역시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적 성장 속도가 연간 한 50%, 60% 굉장히 고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콜마가 지금 고성장, 화장품 시장 고성장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원래 실적 전망치가 원래 실적 전망치에다가 기업 가치를 10배를 매겼다. 이것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매겼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배니까. 예, 10배라면은 저는 오히려 10배 이상 매겨도 될 만큼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높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보수적으로 매겼다고 보는데 원래 내년도 여기 이제 올해 12년이니까 올해 예상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올해 예상치가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지금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이게 내년도 예상치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시장 전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가 명확치 않으면은 여기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좀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타임 오버 됐습니다. 타임오버가 상당히 기네요. 오늘 짧게 말씀하신대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은 너무 핑크빛이지 않나 예. 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좀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냐. 그런 의견 당연히 제시할 수 있고요. 제가 갖고 나온 이 수치가 한 1년 정도 땡겨 잡힐 만큼 매출과 이익이 일반 애널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높게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높게 보고 있냐 하면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그렇게 높게 봤습니다. 네. 왜 그렇게 높게 보느냐?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웅진 코웨이가 작년도요 10월 달에 중국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는데 여기 진출을 하면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지금 투자 포인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 투자 포인트는 천상 좀- 이게 네. 왜 실적이 과다하게 잡혔냐를 네. 물으니까 이게 네.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네. 연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국 콜마의 제품 73개를 웅진에서 이제 방문 판매 사업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웅진은 이 LG의 귀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제대로 이 화장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그 조직을 갖고 팔았을 때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한국콜마 이익이 2배로 늘어난다. 지금 현재 보면 EPS 순이익이 2배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2배 정도 2배네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그 하나 하나를 자, 가지고 그거 하나 회사 하고 안 전체 되죠. 우리 회사가 2배로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한국 콜마가 중국 쪽에 진출해서 소비를 이제 화장품이나 제약이나 이쪽에 소비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 네. 그 투자 포인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중국 부분인데요. 이 중국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이제 13억 인구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절반이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13억 여자들이 지금까지는 보면은 순 스킨에다가 로션 정도만 쳐발랐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 앵커 하더라도 지금 화장품 몇 가지 바르시나요, 아침에? 오늘 좀 많이 발랐는데. 몇 가지 종류만 딱 찍어보세요. 회사 올 때는 그냥 생얼이었는데 지금 좀 아시다시피 화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자고 한 5개 이상은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나름 그러면 노력합니다. 이제 보통 한 7개, 8개 정도 할 텐데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이 4,000불 넘어가면서 여자들이 이제 화장을 본격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심 많아지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규모가 결국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인데 네. 이 중국 시장에 이 회사는 작년도에 이제 간신히 진출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뭐가 됐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실 투자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웅진코웨이가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수출 중국 진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말인데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곱하기 1을 하기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이셨고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라운드 2 지금 바로 넘어갑니다. Round 2. 네, 어떻게 보면 라운드 2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짚어드리는 시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네. 왜 이 회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제대로 할 것인가? 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특히 이익 부분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화장품 제약의 소위 ODM과 OEM 생산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ODM이라는 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생산까지 다 해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OEM은 이제 주문자 표시 부착이죠. 그래서 하청받아서 하는 개념인데 이 양쪽 부분에서 화장품과 제약 부분에서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등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2등하고 있는 게 코스맥스죠. 코스맥스와 비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맥스하고 비교하면 매출액이 한 700억 정도 더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익은 딱 2배 정도 납니다. 네, 그렇게 나는 그 규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유명 브랜드에는 모두 납품하고 있어요. 아모레라든가 우리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등등 모든 화장품 회사 다 납품하는데 한 160개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치약이나 제약 부분에도 유일한 ODM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연평균 50%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이. 아, 그렇습니까? 최근 5년 그렇습니다. 네. 중국 법인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중국 법인의 본격 매출이 작년도에 이제 시장에 막 진입했고요.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0억 정도의 생산 기지를 갖다가 작년도에 500억을 투입해서 생산 기지를 가동 만들었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여기 생산이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국내 화장품 회사나 치약 회사, 제약 회사뿐 아니라 중국의 화장품 회사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납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만 하더라도 화장품 회사 한 40% 증가했고 제약 회사 한 23%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중국 쪽 포지션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해외 수출이 확대돼서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존슨앤존슨이나 허벌라이프나 뉴스킨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 이 앵커도 아시겠죠? 압니다. 이런 회사들. 저도 들어봤죠. 대단한 많이 쓰고요. 회사들이죠. 네네. 대단한 회사. 이런 회사들에게도 다 하기 때문에 네.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도 확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네. 자회사의 건강기능식품 쪽의 사업이 두 자리 숫자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것이 지분법 이익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웅진코웨이 건 아까 얘기했죠? 네. 이런 건들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임 오버 됐고요. 타임 얘기를 좀 오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소장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근데 그게 네.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고성장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중국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중국 해서 실제로 실적이 그래 나오는 회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항상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초기에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그런 많이 부분에서? 들어가서 초기 한 2, 3년간은 이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익은 아마 그 예상에 못 미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예상이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이익을 예상치를 해놨는데 네. 매출은 많이 늘어날지 몰라도 감가상각비 부담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은 그렇게 늘어날지 않을 것이다. 고성장은 이미 지난 2, 3년간을 해왔었고
이 고성장은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둔화될 그 우려까지 있는 것이지 네. 이것이 더 늘어날 것은 웅진코에 하나만 가지고 네. 더 늘어난다는 건 좀 뭐 지나치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하월라이프, 뉴스킨 이런 것들 다단계 업체들 이 다단계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화장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는 그 건강식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그 이러한 그 OEM 화장품 회사에 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장세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 점수를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운드 2가 끝이 났고 시간 관계상 빨리 또 라운드 3로 바로 넘어가 보죠. Round 3. 네, 이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들어보는 라운드 3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렇죠. 네. 이거 뭐 반박할 시간도 별로 없네요. 네. 아까 투자 포인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박 소장께서 얘기하신 이쪽이 앞으로 이제 너무 많이 성장 부분을 너무 줬지 않냐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중국 쪽 사업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기반 딱 잡은 거고 원래부터 이제 도약을 하거든요. 그럼 깨구리가 이제 딱 이렇게 발을 요리 앞대고 있다가 탁 뛰는 거하고 깨구리가 준비하는 거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도약이 시작될 거라는 거고 그 수치는 원래 지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준비하고 조금 그다음에 좀 이제 뛰었습니다. 자, 이게 잠시 후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기술적인 분석, 수급 분석 이런 거에서도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겠게요. 네, 시간이 없는 거. 그게 빨리 뭐냐면,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 회사가 사실은요, 지금부터 한 1년 전에는 출발할 때는 코스맥스가 값이 더 비쌌어요. 네, 그땐 그랬던 거 같아요. 코스맥스가 더 비싸고 한국 콜마가 더 쌌거든요. 네. 그런데 한 1년 좀 지나고 보니까 코스맥스가 훨씬 비싸요. 네. 지금 뭐 코스맥스는 11,000원대 올라가 있고 이건 8,000원대니까 네. 거꾸로 역전이 확대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역전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역전됐을까? 딱 보면은 이 회사가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주주가 지분이 27%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네. 눌렀다 이렇게 돼요. 타임 오버. 일단은 네. 소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다시 올게요. 예,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눌렀다라는 것은 막연한 추정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주가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응축됐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급상까지 고려한다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에 어쨌든 근거하자. 저는 요거는 조금 너무 여기에 또 빠지면은 지나친 기대가 또 실망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일단은 실적 예상치가 좀 다소 과장됐다. 목표가를 조금은 낮게 잡자는 말씀이시고 조승주 대표께서는 중국의 최대 혁명의 어떤 성장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의 기술 오늘은 또 한국콜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한국콜마를 또 분석해보고 다른 또 새로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